네, 발표를 맡은 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노이즈 오브 판단 개선을 발표를 맡았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은 조직의 판단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2가지 키워드를 뽑아왔는데요. 슈퍼 예측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잡음 완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발표 진행에 앞서 우리의 판단에는 잡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일단 인정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호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들어올 때 주변 잡음도 같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슈퍼 예측가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책에서는 좋은 판단자 또는 슈퍼 예측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 저자들은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일단 좋은 판단자나 슈퍼 예측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훈련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훈련받은 자에 대해 좀 더 관심이 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훈련받은 자는 좋은 태도와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 정보를 활용해 자기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인드는 이제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일반적인 사람도 훈련을 받아서 슈퍼 예측가가 될 수 있을까라고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문제를 구조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문제를 구성 요소별로 분해를 하고, 세 번째, 구성 요소별 판단을 위해서 그 판단을 위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리고 판단을 할 때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확률론적으로 판단을 하면 슈퍼 예측가처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을 도돌이를 하는데요. 좋은 판단자의 사고는 언제나 업데이트되는 베타 프로그램이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을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판단을 시작을 한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잡음 완화를 위한 방법인데요. 책에서는 매개평가 프로토콜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체크리스트인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구조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게 결과가 훨씬 좋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구글 면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서는 구조적인 면접이 굉장히 좋은가 아니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기준이 없는 비구조적인 면접이 좋은가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면접이 훨씬 좋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면접을 어떻게 봤냐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봤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어떤 성향과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선순위야 라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위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개별 판단자들이 판단을 다 내린 다음에 그 결과를 다 가지고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취합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모든 평가가 다 끝나면 그때서야 개인의 직관을 발휘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 보면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는데 시스템 1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보다 시스템 2적으로 사고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편향과 잡음 오류는 편향과 잡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편향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편향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편향을 찾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결정 관찰자를 두면 된다. 조직에서 편향을 찾기 위해서는 결정 관찰자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 편향 점검표가 필요하답니다. 우리의 판단이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지만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좀
확정적인 키워드를 기준으로 편향 점검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긍정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논리를 좀 듣다 보면은 내가 너무 저쪽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반대 논리를 좀 들어보려고도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편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 안에서도 잡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잡음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아까 봤던 이제 관역에 총을 쐈을 때 보면은 잡음 편향도 없지만 잡음이 많아가지고 탄착군이 한쪽에 쏠려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 잡음을 줄이는 방법을 책에서는 결정위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때 외출 갔다 오거나 아니면 그냥 뭐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오면 항상 손을 씻습니다. 그 손 씻기가 질병 감염을 예방을 하듯이 그래도 결정위생 전략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위생 전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 과열이 됐고 포트 안에서도 다들 좀 밸류가 좀 많이 차거나 넘친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교체 매매를 하든지 교체 매매할 기업도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은 현금화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게 결정위생 전략입니다. 다시 매개평가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이런 매개평가 프로토콜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회 책이나 뭐 사람의 생각에 관한 책이나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 명의 사람들, 조직 안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판단을 하고 사고를 할 때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면 독립성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은 전혀 이런 매개 평가 프로토콜이라고 구조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를 일일이 하나씩 받았을 때 판단을 내리고 판단을 왜 내렸는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다 한 개의 정보를 받고 판단하고 기록하고 다시 두 번째 정보를 받고 판단하고 기록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할 때는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판단자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판단자는 굉장히 편향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동일해야 됩니다. 이 기업은 저 기업보다 어떤 면에서 더 좋다, 안 좋다라는 그 기준점을 딱 찍고 모두가 공감하는 기준점에서 나는 이 기업보다 저 기업이 더 좋아. 아니면 이 기업보다 다른 기업이 더 좋아.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냥 기준이 동일해야 나중에 서로 모였을 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했던 키워드가 두 가지였습니다. 슈퍼 예측가는 누구인가? 그리고 잡음 완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였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슈퍼 예측가가 되려면 문제를 구조화를 해야 되고 각 구성 요소별로 분해를 하고 그 분해된 구성 요소를 판단을 위한 정보를 취합을 한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때는 굉장히 확률론적으로 판단을 하면 슈퍼 예측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잡음이 굉장히 많은데 잡음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면 잡음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해답에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체크리스트를 중요하고 체크리스트의 점수를 너무 복잡하게 매기지 말고 간단하게 상대 비교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앞부분에 발제자님이 말씀하셨지만 혼자 여러 번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집단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상황 잡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 체크리스트를 상대평가하고 그 점수의 범위를 굉장히 심플하게 해서
나열해 놓고 그것을 오늘 생각해보고 내일 생각해보고 모레 생각해보고 각각의 나한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집단지성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그러니까 쟤는 하나의 예시만 드리는 거고, 이 책이 이렇게 진도가 쭉쭉 나가면서부터, 아, 내가 기업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하나하나 녹아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 발제 들어보겠습니다.